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수년간 주식 투자하면서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그 노하우는 아홉 가지 요건입니다. 요건을 순서대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예전에 이제 제가 제 주변의 개인 투자자들, 이것을 좀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가르쳐 줬는데, 거의 지키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주가의 향방이 안 좋으면, 주식 얘기도 안 해요. 왜냐면 손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대화가 없는 거죠. 예전에 2020년도 당시 때는 주식을 하면 누구나 바보 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막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막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가면 갈수록 주식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요. 말도 못해요. 자,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을 가르쳐도 지키질 않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다 보면 걱정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손실보다는 수익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식에서 수익 창출이죠. 그런데 여기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투자는 다른 방법을 해야 되고, 제가 이 비법은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 필수.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용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 보는 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알려면 어디에서 얻어야 됩니까?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꼭 필수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마음을 정했다면 관련 서적을 많이 읽기를 권장이 아니라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권장은 아닙니다. 필수. 내가 주식 투자한다. 필수로 책을 안 읽고 나한테 설명을 한다? 난 그 사람 절대 안 믿어요. 왜? 나보다 바닥이거든. 나보다 바닥인 사람한테 내가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바닥으로 떨어져요. 배울 게 없는 사람한테 자기 생각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저 사람이 정말 책을 많이 읽었나? 몇 가지 질문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대꾸를 많이 안 해요. 왜? 그 사람도 뭐 어딘가 주워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대꾸하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고개 끄덕끄덕. 네네, 맞는 말입니다. 끄덕끄덕.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싹 머리 뒤로 다 까먹어요. 왜? 그걸 머리에 주입하는 순간 내 머리에 혼돈이 와요, 혼돈이. 그렇기 때문에 책을 안 읽고 나한테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한다면 무조건 관련 서적을 많이 읽기를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필수. 한자석으로 다다익스입니다. 다다익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에게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독서 필수. 자, 두 번째. 자, 내가 주식을 이제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한다면 어떤 업종을 선택할지, 어떤 기업을 선택할지, 이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미래 전망성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래 전망성. 앞으로의 산업은 어떤 산업이 발전할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종목 시 선택 시에 가급적 기업을 보기 전에 장단기적으로 미래 전망성 업종을 보고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단기 투자는 조금 달라요. 장기 투자는 다음에 또 제가 한번 강의를 하겠지만, 단기 투자는 갑자기 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 찾아서 하면 돼요. 단기 투자.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제가,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매수 매도를 할 거 아닙니까? 매수 매도. 매수 매도할 때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고, 실패와 성공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뭐, 이 모든 데이터를 작성하려면, 나만의 매매 일지는 꼭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계부로서 작성하는 사람들 있죠. 자, 기업에 운영할 때 누가 작성합니까? 경리부에서 작성하죠. 가게는 보통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계부 작성. 소홀히 하는데, 그러면 회사도 똑같이 경리부 없애버려도 돼요. 사장머리에서 지출하고, 소비하고, 수익 나오면, 그 자기 머리에서 계산하면 되는데, 왜? 그러면 기업은 크니까 경리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작은 가게는 어떻게 된다? 가게는 작성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내 개인이 투자하지만은 내 개인 스스로가 그걸 다 작성하고 있으면 주식 투자에 어떤 정보보다 더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매매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참조하는 것이 일반화 정보력보다 더 큰 힘이 돼요. 당장은 작성한다 해도 모를지언정 세월이 지나면 그 자료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내 자료 정보를 쫙 적을 때 3년, 5년, 7년, 10년 적어놓고 한번 쭉 보세요. 어느 시절에 뭐가 잘 되고 어느 시절에 뭐가 잘 되고 내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이걸 다 내 스스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매매일지 필수 작성. 네 번째, 항상 매수 전에 매도값을 어느 것 임의로 정해야 돼요. 그 매도값을 임의로 정하는데 이게 변동사항은 생길 수가 있지만은 내가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 만약에 주가가 10,000원이다 하면 10,000원에서 나는 딱 30%만 수익 낼 것이다. 아니면 이거 10,000원짜리가 많이 올라가면 15,000원 50% 수익 낼 것이다. 이걸 자신만의 임의로 결정을 해야 돼요. 매수 전 매도값을 자신만의 임의로 정하지 않으면 조금만 오르면 매도하게 되고 떨어지면 더 문제예요. 사람의 심리가 떨어지면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본전이 올 때까지 참아요. 그런데 우리 주가가 본전 올 때가 참는 데서 본전 줍니까?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 그리고 큰 손실을 보게 되면 끝에서야 매도를 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계속 매수 매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조금, 손실은 커. 수익 조금, 손실은 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산이 거의 남아 돌질 않아요. 그런 매매를 해가지고는요. 자, 그래서, 매수 전에 매도값을 임의로 꼭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다섯 번째. 내가 매수 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올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즐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 5천만 원을 넣어놨어요. 5천만 원 한 종목에다 딱 주가 10,000원짜리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10,000원이 무조건 올라가길 바라야 돼요. 내가 전 재산 5천만 원 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반동갈이 났어요. 자신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5천만 원 좀 작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내 퇴직금 전부를 다 투자해요. 매덕을. 그럼 내 노후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생산 현장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잠 못 자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겠죠. 그래서 개인 대부분은 가격이 우상향하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 주식 투자는 쉽게 제가 조금, 비열을 쓰면 전의 전쟁이에요. 전의 전쟁. 전의 전쟁에서 쉽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올인 투자, 우리가 다른 말로 한 방에 올빵 투자죠. 올인 투자는 내 그 운을 맡기는 거예요. 운을 맡기는 거. 사람이 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주가 다 맞추고 이거 얼마 올라가고 얼마 떨어지고 이걸 다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10등분이라든지 100등분 분할 투자를 권장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피라미드 투자라고 해요. 피라미드 투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주가 10,000원이에요. 한 주 사요. 자, 10,000원에 9,000원 들었죠. 그럼 10% 들었죠. 두 주 사요. 자, 그 다음에 10,000원에서 8,000원 들면 20% 됐죠. 이어서 4주 사요. 계속 밑으로 가면서 배로 사요. 배로 사면은 내가 종목을, 이 기업이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상폐되지 않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수익 나와요. 기다리면 다 나와요. 그런데 올인 투자하면 끝나는 거죠. 왜?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즐길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자기가 가격 떨어져도 고통스럽지 않다. 제가 볼 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전재산 몰빵 해보십시오. 해보면 답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기기 위해서는 피라미드식 분할 투자를 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수를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많이 모으면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부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 하락 시에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싼 거 비싼 거 사도 첫 주 스타트는 한 주로 시작해요. 근데 주변에 한 주 권장을 하잖아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아유, 기본은 몇백, 몇천일이 들어가야지 그래야 10% 1억에 10% 모아야 1,000,000원 벌고, 최소 1,000,000원 넣어야 10% 모아야 100만원 벌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나중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다 꼬라박아요, 그냥. 쭉쭉 박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대학 안 돼요. 왜? 돈을 잃고 이랬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요즘 주식에서 돈 좀 많이 벌었냐? 아니, 시무룩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종목에 대해 대화도 안 돼요.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 거는 지금 50%, 60% 옛날에 사갖고 지금까지 놔두고 있어. 죽을 때 되면 한 30% 남을라나 몰라요. 그래서 절대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매수가보다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보다는 투자가 즐겁게 느껴져야 됩니다. 투자가 즐겁게 느껴져야 돼요. 자, 6번째는 매수 후 예상보다 큰 하락시를 대비하여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해야 돼요. 자, 내가 플랜을 짰어요. A 플랜.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종목 주가가 10,000원짜리인데 5,000원까지 모을 수가 있어. 5,000원까지 피라미드식으로 모으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5,000원이 아니라 3,000원까지 떨어지네요. 아니면 4,000원, 5,000원을 깨고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플랜을 또 짜야 돼요. 미리 짜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예를 들어서 몇 % 이상 손실률이 발생하면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또 다른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대응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자, 7번째. 일반화 정보에 맹신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동영상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정보를 많이 공급을 해줘요. 그거는 그냥 참조 상황으로 들으세요. 참조. 그래서 기업에 대한 비밀스러운 정보와 앞선 정보가 아니면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맹신하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내일 일가동을 멈춘다더라. 그런 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대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주가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절대 나쁘진 않다. 그러므로 일반화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 일반화 정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화 정보를 참고사항으로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8번째. 심리전. 심리전.
오만 가지의 정보와 오만 가지의 소문들로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들은 얼굴에서 오만 가지의 고심을 하게 돼요. 진짜 뭐 반도체가 안 좋다 이러면은 막, 삼성전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사람들이 안 좋다는데, 뭐 어떤 제재가 들어온다던데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런 소리 해도 기분 좋아라 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오만 가지 고심을 하게 돼요.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따가 여기에다가 목돈이라도 투자되면 잠을 못 이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야 돼요. 종종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봤어요. 예전에 2020년도 상당히 좋았다가 21년도 뜯기면서부터 종종 주변에서 뭐 퇴직금을 넣고 목돈을 넣고 해가지고 누구나 돈 다 버는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그냥 퇴직금이 반토막이 나고 이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나중에 병원에 가서 뭐 닌기를 꽂고 뭐 단백질 주사 뭐 비타민 이런 거 맞는 사람 내가 종종 주변에 봤어요. 그런 사람 주식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왜냐하면 요 앞에 7가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는 사람은 그냥 깨져요. 자기가 즐길 수가 없어요. 왜? 주가 올라가야 즐거운데 주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식은 보이지 않는 심리전에는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사고력이 존재해야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고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유튜브 강의 보는 것보다 그냥 책을 읽으세요. 마음의 안정 책을 읽든지 관련 책을 읽든지 그런 책을 해서 자신만의 사고력을 꼭 키워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째. 제가 이 수익금을 내면 수익 통장을 따로 개설해서 모아둡니다. 이렇게 따로 모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증권회사에 예수금에다가 그냥 쌓아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이게 흥분하고 누가 주변에서 뭐 괜찮다, 뭐 좋다 막 하면 흥분해갖고 막 거기에다가 예수금에 있는 거 뭐 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금에 있는 거 가만히 놔두지를 못해가지고 다 써야 된다. 뭐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주식 투자에 다 쓰지만은 그 돈도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래서 예수금에 눈에 보이지만은 꼭 필요할 때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수익금이 나오면 예수금에 넣어두는 것을 넣지 말라는 거는 그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그냥 내가 다른 타 통장에다가 넣어주세요. 무조건. 내가 이 통장은 안 만져야지 하면은 그 통장 안 만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증권에 예수금을 쌓아두는 것은 투자할 금액만 넣어두고 수익이 나는 금액은 따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자, 오늘 뭐 이까지 설명 마치고 이 내용을 따라 해보시면 세월이 지나면 알 것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고 선택만이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결과의 행복과 불행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위 내용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주유는 주식을 권유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를 하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31일부로 공매도가 다시 정상 재개합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응 잘 하시고 항상 부자 되시길 제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